윤석열도 그렇고 이진숙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화인가요? 윤석열이 용산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이진숙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현장 기자가 순간 포착한 한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직행할 발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에게 국민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배려 국민들과 싸우자고 덤비는 것 아닐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은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다. 오늘자 동아일보의 경고였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줄창 말했던 법과 원칙이 바로선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카 10만원에 지인들 탈탈 털고 온갖 수사에 결국 별금형까지 물려놓고 법카로 수억 원을 쓴 누구는 방통위원장에 대놓고 앉히는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극우 일베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면 출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극우주의자 친일파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비단 이진숙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대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문수 후보자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다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분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며 김광동 진실화의 위원장은 친일을 청산할 것 없다고 했고 김낙연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재 윤석열은 원희룡을 국무총리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성철 국문센터 소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극단 성향의 인사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원희룡이 국무총리직을 제안받고 고심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는지 참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우 친일파들과 검찰 출신들에게 송두리째 넘어갔습니다. 윤석열이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쓰는 것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윤석열은 기어이 이진숙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은 이진숙 출근 이튿날인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그런데 현장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진숙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진숙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악수했고 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진숙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네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고생이 웬 말이죠? 법카 수억 원치 쓴 거 혼나느라 고생하고 언론 노조 탄압하는 것에 혼나느라 고생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지금 이진숙 논란이 전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 좀 도와주시라고 말하는 게 할 소립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의 본심입니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MBC 박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고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처럼 구명방송 이사진을 갈아치웠습니다. 왜 이진숙이어야만 했는지 반나절 만에 자백한 꼴입니다. 이진숙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이인 의결을 했고 정당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편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를 친윤 성향으로 물거리했습니다. 즉 이진숙은 MBC를 송두리째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다음날 고생했다면서 잘 좀 도와주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MBC를 씹어먹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국민들은 정말 미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고생은 국민들이 하는데 누구한테 고생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가? 윤석열이 폭주하는구나. 국민들 생각이 어떻든 지지율이 어떻든 나라 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윤석열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정신 팔린 사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나사가 빠진 곳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로 뚫리고 보안 의식 없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다. 윗물이 이 모양이니 아랫물이 이 모양이다라고 지적했고 대통령실 직원 성추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등을 거론하면서는 이 정도면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붕괴됐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정답은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스모킹건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버전 박정훈 대령 사건이 터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용산에 등장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통화 기록 확보한 것입니다. 세관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를 이끄는 백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범죄자들을 잡았는데 당시 세관 직원들이 협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익은 경찰청장은 아주 잘했다며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경로했나 봅니다. 갑자기 김찬수 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백경정에게 하고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 수사회합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경정은 그렇게는 안 된다, 양 밀수범한테 협조한 놈들을 어떻게 봐주냐고 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청 조무경무관은 백경정에게 적당히 좀 하지 라는 뉘앙스로 말하며 또다시 백경정을 압박합니다. 조무경무관은 김건희와 함께 주가 조작을 하고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이정호가 별 3개로 진급시킨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백경정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지부대로 좌천됐습니다. 백경정은 공을 세웠는데 좌천된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의 정황을 짧게 정리하면 어떤 놈이 마약 들고 입국하다가 걸렸는데 잡고 보니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범이었고 대통령실이 이를 풀어줬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에서 용산에 들어가는 녹음 파일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백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과 상당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지목된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A총경과 연관된 통화 기록이나 세관 측의 청탁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CBS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오전 영등포서 전 형사과장 백경정을 불러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는데요. 백경정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며 지난 24일에도 출석해 약 10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백경정의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백경정의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고발장에 포함된 용산 발언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확보해 전후 맥락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세관 측에서 백경정 등 수사팀이나 경찰 수뇌부의 부적절한 청탁을 한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공항본부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6일 아침 일찍 백경정을 찾아와 마약 수사 브리핑에서 인천세관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측이 백경정을 찾아온 시점은 서울청 비영사과장이 세관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있었던 조병로 경무관이 백경정에게 외압성 전화를 걸었던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백경정은 청문회에서 세관 직원들이 관세청장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을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가고 통관국장과 직원들은 백 과장을 찾아가라고 지시해서 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정원 대령 사건도 역대급이었는데 이른바 백혜령 자, 9일 동안 7건 잦아진 흉기 범죄입니다. 흉기 난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있었습니다. 화면 좀 우선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응료에서 생각 좀 해주시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거 비교도 돼 있네요. 최근에 이제 은평구에서 29일에 일본 도로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주민이 살해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또 숭례원 인근에 있는 지하도로에서 그 흉기로 또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그런 상호심 아닙니까? 그럼 말씀드린 분들이요. 노숙자와 청소를 할 때 말다툼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이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청소가 좀 원활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노숙인의 말에 의하면 뭐 본인을 무시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흉기를 휘두르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 예술인지 좀 의문이고 어쨌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용의자, 오늘 이 살인사건을 벌인 이 용의자는 검거가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앞서 29일에 있었던 이 일본도 난동 결국은 뭐 말도 안 되는 참경이 발생한 건데 이 살해범 이미 신고가 여러 됐다면서요? 전두가 있었던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본도를 소지한 것 때문에 신고가 됐던 건 아니고 뭐 주변에 은평구라든지 아니면 종로구 이렇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많이 또 지르기도 했었고요. 욕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했고 위험하다는 게 감지가 돼서 신고가 총 7번이나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이미 뭔가 전두 증상이 계속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신적으로든 어쨌든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이 도검을 소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애초에 뭔가 이 도검 소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은 때 누군가 적극적으로 좀 봤다면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처음에 봤던 화면 좀 볼까? 이런 일 중 비슷한 어떤 흉기가 등장하는 범죄. 지금 맨 밑에 서울에서 발생한 흉기 강력 범죄가 7건이에요. 최근 7월 말부터 오늘까지 지금 7건이 발생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